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은 피를 다리와 배 쪽으로 끌어내립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줄고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내보내는 피도 감소합니다. 아무런 보정이 없다면 머리 쪽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대로 일어나 걸어갑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어지럽다고 느끼기도 전에 목과 대동맥의 감지기가 혈압 변화를 포착하고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다리의 정맥은 조여지고 작은 동맥들은 혈압을 지키기 위해 수축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혈압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자동 조종 장치가 Autonomic Nervous System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눈과 귀, 코와 혀가 외부 세계를 읽는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바깥 세상을 읽는 센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방광이 얼마나 찼는지, 위와 장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체온이 올라가고 있는지, 혈액 속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심장, 혈관, 기관지, 동공, 소화관, 방광과 땀샘을 자동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 자동 제어망을 ANS라고 부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ANS를 아주 간단한 비유로 배웁니다. Sympathetic Nervous System은 엑셀,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은 브레이크. 위기 상황에서는 Sympathetic 시스템이 몸을 깨우고 휴식할 때는 Parasympathetic 시스템이 몸을 진정시킨다고요? 출발점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체는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두 계통이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장기가 두 계통의 지배를 똑같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장기는 사실상 심퍼세릭 시스템만으로 조절됩니다. 또 어떤 장기에서는 두 계통이 모두 기능을 촉진하지만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성질이 다릅니다. ANS는 두 개의 페달이라기보다 장기마다 서로 다른 배선을 가진 분산형 자동 제어망에 가깝습니다. 먼저 ANS가 무엇을 움직이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걷고 물건을 드는 동작은 소마틱 모터 시스템이 담당합니다. 체성운동계는 중추신경계의 운동신경세포에서 출발한 축사기, 스켈레털 머슬까지 직접 이어지는 하나의 신경세포 경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ANS의 주력은 대부분 중간에 한번 환승합니다. 중추신경계에서 출발한 프리갱글리오닉 뉴런이 먼저 갱글리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신경절에서 포스트 갱글리오닉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된 뒤 마침내 표적장기에 도착합니다. 즉, ANS의 기본 출력 회로는 신경세포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신경세포가 연결된 중계구조입니다. 이 회로가 조절하는 대상은 골격근이 아닙니다. 혈관과 소화관을 이루는 스무스 머슬, 스스로 뛰는 칼디액 머슬, 그리고 침샘, 소화샘, 땀샘 같은 글랜드가 ANS의 주요 표적입니다. 심장을 직접 손으로 움직일 수 없고 혈관의 굵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으며 원하는 순간에 미장의 연동 운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동 제어망이라면 명령을 내보내는 출력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중추신경계에 보고하는 입력선도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Visceral Efferent Fiber입니다. 이 감각섬유는 혈관의 압력과 혈액 속 가스 농도, 위와 장, 방광 같은 속빈 장기의 팽창 정도, 그리고 내장기관에서 발생한 통증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장 구심성 섬유 자체를 Sympathetic Fiber나 Parasympathetic Fiber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간에서 이들은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지나가는 같은 신경과 신경얼기를 따라 이동합니다. 대체로 혈압과 혈액 성분처럼 의식에 오지 않는 반사 정보의 상당 부분은 파라심파테틱 패스웨이와 동행합니다. 반면 심장과 장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비서럴 페인은 심퍼세릭 패스웨이를 따라 척수로 돌아옵니다. 이 내장 감각은 피부 감각보다 위치가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에 허열이 생겨도 통증이 가슴뿐 아니라 안쪽 팔이나 목, 턱 부근에서
느껴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심장에서 올라온 내장 감각 섬유와 피부에서 올라온 체성 감각 섬유가 척수의 같은 높이에서 공통 신경세포로 수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피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지도를 내장 감각 지도보다 훨씬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통 경로로 올라온 신호를 심장보다 익숙한 피부에서 발생한 통증으로 잘못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referred pain이라고 합니다. 신경선이 실제로 뒤엉킨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지의 신호가 하나의 중개 회로로 수렴하면서 뇌가 통증의 출발지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ANS는 단순한 명령선이 아닙니다. 내부 상태를 감지하는 Visceral Efferent Input과 장기를 조절하는 Autonomic Efferent Output이 연결된 하나의 폐쇄형 피드백 회로입니다. 그렇다면 심파세틱 시스템과 패라심파테틱 시스템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심파세틱 시스템의 중추는 척수의 T1부터 L2 또는 L3란 부근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심파세틱 디비전을 thoracolumbar division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신호들은 척수를 빠져나온 뒤 척추 양옆을 따라 길게 들어선 심파세틱 트렁크로 들어갑니다. 이 줄기는 여러 신경절이 위아래로 연결된 한 쌍의 중계망입니다. 신호는 들어온 높이에서 바로 환승할 수도 있고 줄기를 따라 위나 아래로 이동한 뒤 환승할 수도 있습니다. 복부장기로 향하는 일부 신호는 이 줄기를 통과한 뒤 대동맥 주변의 신경절에서 환승합니다. 중계소가 척수 가까이에 있으므로 심퍼테틱 시스템은 대체로 짧은 프리갱글리오닉 파이버와 긴 포스갱글리오닉 파이버를 갖습니다. 또 하나의 프리갱글리오닉 뉴런이 여러 포스트갱글리오닉 뉴런으로 신호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한 지점에서 시작된 신호가 심장과 혈관, 땀샘과 동공, 여러 내장기관으로 넓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공포나 심한 통증처럼 즉시 전신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심파테틱 시스템이 광범위한 반응을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확산 능력에는 실제 해부학적 수치가 숨어 있습니다. 모어 임상 해부학에 따르면 하나의 프리시냅틱 심파세틱 파이버는 30개가 넘는 포스트 시냅틱 파이버와 시냅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척수에서 출발한 하나의 신호가 교감 신경절에서 수십 갈래로 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위기 경보가 심장과 혈관, 땀샘과 여러 내장기관으로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대 30이라는 비율이 신경 신호를 30배 빠르게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구조가 증폭하는 것은 신호가 이동하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의 명령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중추에서 시작된 빠른 신호와 신경절의 넓은 발산 구조가 결합하면서 심퍼테틱 시스템은 수초 안에 전신적인 반응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라심파테틱 시스템은 뇌줄기와 천수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크레니오세이크랄 디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머리에서는 크레니얼 너브 3, 체친, 극의 10을 따라 신호가 나갑니다. 그중 가장 넓은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베이거스 너브,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입니다. 베이거스 너브는 목을 지나 심장과 폐, 칙도에 가지를 보내고 복부로 내려가 위와 장, 간과 췌장을 비롯한 많은 내장기관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대장의 먼 쪽 부분과 방광, 골반장기에는 S2부터 S4에서 출발하는 pelvic splanchnic nerve, 골반 내장신경과 연결됩니다. 파라심파테틱 시스템의 신경절은 표적장기 가까이 있거나 아예 장기 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갱글리오닉 파이버는 길고 포스갱글리오닉 파이버는 매우 짧습니다. 이 배치 때문에 패라심파테틱 시스템은 심퍼테틱 시스템보다 한정된 장기를 선택적으로 조절하기에 적합합니다. 침샘을 자극한다고 해서 방광과 대장이 동시에 강하게 수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박수를 낮추는 동안에도 눈물샘이나 위장의 활동은 각각 다른 정도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들은 서로 어떤 화학물질로 대화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퍼테틱 시스템과 파라심퍼테틱 시스템 모두 첫 번째, 신경세포가 신경절에 도착하면 에세틸콜린을 분비합니다.
이제부터는 에스틸콜린을 HH라고 부르겠습니다. ACH는 신경절의 니코티닉 리셉터에 결합하여 두 번째, 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두 계통 모두 첫 번째 환승까지는 같은 화학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신경절을 지난 뒤부터 나타납니다. 파라심파세틱 시스템의 포스트 갱리오닉 뉴런은 후적장기에서도 에세틸콜린을 분비합니다. 이번에는 주로 머스카리닉 리셉터에 작용합니다. 반면 심파세틱 시스템의 대부분의 포스트 갱글리오닉 뉴런은 노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이후에는 노에피네프린을 NE라고 부르겠습니다. NE는 표적세포의 아드레너직 리셉터에 결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땀샘입니다. 땀샘을 지배하는 신경은 해부학적으로 분명 심퍼테틱 시스템에 속합니다. 그런데 신경 말단에서는 NE가 아니라 ACH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더운 날 땀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파라심파테틱 시스템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땀은 심파테틱 시스템이 ACH라는 다른 전달 물질을 사용해 만든 반응입니다. 심퍼테틱 시스템에는 더 독특한 구조도 있습니다. 바로 에드리널 메둘라입니다. 부신 속질로 향하는 프리갱글리오닉 파이버는 일반적인 심퍼테틱 갱글리언에서 환승하지 않습니다. 신경섬유가 부신 속질까지 직접 도달해 크로마핀 셀을 자극합니다. 이 세포들은 발생학적으로 변형된 포스트 갱글리오닉 뉴런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반 신경세포처럼 특정 장기에 축삭을 뻗는 대신 에피네프린과 NE를 혈액 속으로 방출합니다. 신경신호가 혈액을 타는 호르몬 신호로 바뀌는 것입니다. 직접 연결된 심퍼세틱 nerve는 특정 조직에 빠르게 작용하고 부신 속질에서 나온 캐티콜라민은 혈액을 따라 더 넓은 범위로 퍼지며 조금 더 오래 효과를 이어갑니다. 이 특별한 구조는 발생 과정에서도 확인됩니다. 랭먼 발생학에 따르면 심파테틱 갱글리언과 에드리널 메둘라는 모두 뉴럴 크레스트 셀에서 기원합니다. 발생 중 일부 뉴럴 크레스트 셀은 척추 주변에 모여 교감신경절을 만들고 다른 일부는 발달 중인 부신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부신으로 들어간 세포는 일반적인 포스트 갱글리오닉 뉴런처럼 긴 축삭을 뻗지 않습니다. 대신 크로마핀 셀로 분화하여 프리갱글리오닉 심퍼세틱 파이버의 자극을 직접 받고 에피네프린과 NE를 혈액 속으로 방출합니다. 따라서 에드리널 메둘라는 교감신경계와 별개로 붙어있는 단순한 호르몬샘이 아닙니다. 교감신경절과 같은 발생학적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경계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NS의 기본 배선을 살펴봤습니다. 몸속 변화를 감지하는 Visceral Efferent Fiber가 중추 신경계의 정보를 보고하고 중추에서 출발한 Autonomic Efferent Signal은 신경절에서 한 번 환승한 뒤 장기로 전달됩니다. 심퍼테틱 시스템은 척수 가까이에 놓인 신경절과 넓은 발상 구조를 이용해 전신적인 반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패라심파테틱 시스템은 표적장기 가까이에 놓인 신경절을 이용해 보다 선택적 반응을 만듭니다. 하지만 배선만 알아서는 실제 장기의 반응을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심퍼세틱 시그널을 받아도 심장은 빨라지고 혈관은 좁아지며 기관지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배선이 눈과 심장, 혈관, 폐, 소화관과 방광에서 어떤 반응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우리가 갑자기 일어나도 왜 쉽게 기절하지 않는지, 이 자동 제어망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하면 왜 혈관 미주 신경시신이 발생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